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 취업 비사를 위해 바쁜 걸음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고의 이상원 팀장님, 그리고 그레이프시티 코리아의 김승택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취업 시장을 떠도는 카더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바로 내성적인 사람은 영업 일을 할 수 없다. 사실 이 영업이라는 이 직무의 특성상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하는 직무다 보니까 약간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팩트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카더라로서는 팩트가 맞는데 실제로 영업을 다니다 보면 네. 고객들도 외향적인 영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차분하고 분석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고객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외향적인 스타일의 영업인데 네. 고객과 처음 명함 교환을 했을 때 눈빛 말투가 차갑고 차분하고 뭔가 냉랭하다, 싸하다, 까불지 않습니다. 바로 캐치를 저도 해가지고. 갑자기 진지 모드. 무거운 사람인 것처럼. 네, 그래서 되게 분석적이거나 숫자로 표현되는 걸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우리 그냥 위아더 월드 편하게 좋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봐야 돼서 영업이 꼭 외향적인 사람이 잘한다라고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꼭 그것만은 아니다. 네네. 사실 입장이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을 할 때의 입장과 인사에서 영업을 할 때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예. 인사에서 영업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이지만 친절하고 어떤 팩트 기반으로 신뢰감을 주는 것까지 같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 짜여진 틀이에요. 그냥 뭐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방송용 멘트라면 영업은 최전선에서 진짜 그 사람에게 그 커스터마이즈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고객 맞춤으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사실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의 워딩은 현장에 있지 않은 그냥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고객을 만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만나다 보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가 아니라 그냥 일이다. 그치. 예요. 맞아요. 네. 그냥 일입니다. 저도 뭐 이 방송 그쵸. 일이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집에 가면 가만히 있습니다. 참 가만히 있어요. 자, 오늘의 카더라 속 시원하게 일단은 파헤쳐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자, 역량을 쌓아라. 역량. 어디서 들어본 거다. 역량. 이 역량이라는 게 눈에 비지도 않고 막 길어도 막 들리지도 않고 역량. 요즘 뭐 열정. 그거 생각해서 김용경 씨가 그 산악회. 그렇죠. 산악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 역량이 참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뭐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취업 준비생분들은 정말 좀 곤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역량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이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뭐 역량이라고 네. 하면 사실은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영업을 할 건데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보다는 네.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빨리 친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뭐 숫자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일과 관련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장점 이런 게 사실은 역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 역량이라는 거 어떤 교과서적으로 정리하는 걸 보면은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큰 카테고리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capability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ability라는 게 나오고 맨 마지막 단에 가면 competency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동적 특성, 사고력의 특성 이런 것들을 규명해 놓은 것 자체가 이제 맨 아랫단의 컴피턴시가 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어빌리티나 아니면은 케이퍼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 자체로 대단히 포괄적인 어떤 이 사람의 뭐 특성, 뭐 인품, 성품부터 해서 뭐 이런 능력들, 예, 이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를 수십 년 동안 사실 규정을 부르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현재 가장 근접하게 나온 걸로 보면 이제 NCS라고, 예. 우리나라 정도에서 존재하는 뭐 많은 그 직무들을 나눠놓고 그 직무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까 김승태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열해서 그걸 통해 평가도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직무에 맞는지 알 수 있고. 예. 지금 뭐 그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아직도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분은 지금 하시는 업무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계십니까? 취업할 때 당시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제 스스로는 제 주변의 평가도 그렇고 영업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앞에 나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실제로도 대학교 축제나 고등학교 때나 뭐 물건 파는 거 기가 막히게 잘 팔았고 그랬는데 막상 직장에 와서 일로서 영업을 하다 보니 거절당하고 실적 못 채워서 혼나고 이런 거에 너무 상처받는 작은 영혼인 거예요. 제가. 그렇지. 그래서 약간 멘붕이 왔어요. 아 영업에 잘 맞는다고 얘기하고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업하기 싫다. 그런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역량이라는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컴피턴시가 준비돼 있으면 그 위에 어빌리티와 캐퍼빌리티 맞죠? 네, 그것들은 계속 경력이 가면서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이런 고백을 하기 부끄럽지만 네. 영업 아니면 난 이제 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은 좀 갖추고 계십니까? 제가요? 그럴 리가요? 아무튼 뭐 갑자기 본인 자기 반성을 하고. 그게 이제 한 28살 때쯤에 처음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적정한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 뭐 1년차, 2년차 때까지. 예. 인사라고 얘기하면 다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사람을 대할 때 밝게 얘기하고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이러면 다 끝이지 않냐. 그리고 사람 뽑고 그러면 끝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챌린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영업이라든지 이런 큰 뭐 또는 재무 이런 데 가면은 대단히 억 단위의 큰 숫자들을 가리키는 게 많아요. 근데 인사는 숫자 0이 왜 1로 바뀌었느냐. 증명해내는. 이 255가 왜 257이 되었을까? 그 두 명을 왜 뽑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챌린지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그 인사를 처음 경험하기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라서 몹시 당황스럽고, 예. 그런 아까 숫자 감각이라고 얘기했는데 큰 숫자가 아니라 작은 숫자의 변동에 대해서 그 원인,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역량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게 힘들죠. 오히려 작은 숫자. 예.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막 증명해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 이야, 스트레스겠네요. 정말. 그렇죠. 정말 뭐 지금 계속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들으면 들을수록 뭐 더 어렵고 더 헤매게 되는 게 또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이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아야겠죠, 역량을. 네. 네. 쌓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쌓여져 있는 본인의 강점을 역량으로 표현해내는 법을 아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취업 준비 1, 2년 동안 갑자기 없던 역량을 키울게요는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만났을 때 이건 준비된 거야라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참 보면은 그 쿵푸어슬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성치가 좀 이렇게 헤매다가 혀를 딱 맞는 순간 역량이 폭발하거든요. 각성하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자기한테 역량이 있는데 네. 이 혀를 딱 뚫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역량이 나한테 맞는 역량을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역량을
키우겠습니다도 물론 존중하고 맞는 일이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나는 진짜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할 사람인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인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부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량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끄집어내는 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역량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취업 비사에서는요. 직무별 필요 역량에 대해서 오늘 모든 걸 다 까발리겠습니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두 분께서 오늘 작정하고 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직무 바로 영업 관리입니다. 뭐 주종이니까요. 네.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 뭡니까? 뭐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성적이 돼 말하는데 주저함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좀 잘 돼야 되고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뭔가 정해진 메시지를 고객이 원하게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들었다가 그 장점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근데 영업도 영업이랑 영업 관리로 나눠져요. 네네. 영업이면 실제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 능력이고 영업 관리면 숫자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갈등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한 친구들한테 네. 대인관계 능력과 갈등 관리 역량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사팀에서 이러시는 야, 입장에서 군대 들어가는데 야, 총 갖고 왔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봐야죠. 이제 군내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해당하는 영업 직무를 뭐 총을 쏘는 업이라고 합시다. 네. 총을 쏘기 위해서는 가늠자 가늠쇠를 연결하고 정확하게 뭐 하고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손가락이 5개씩 있는가, 팔이 다리가 다 있는가, 떨리는가. 눈이 멀쩡한가, 이 정도를 아주 기본적인 역량의 베이스로 깔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밖에 못 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그 정도라는 거를 그러면은 어느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역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떠한 직무를 사실 가리지 않고 이걸 공통 역량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직무마다 자기 전공마다 떨어지는 문제들이 다 과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떠한 단계로 그 과제 풀이를 전개하고 그 단계마다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걱정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해결해 나가는 단계. 그래서 그 단계의 끄트머리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얻는 게 뭐였는지,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예. 그리고 뭐 그게 그럴 수 있는데 실적 대비 120%를 달성하였다. 뭐 80%를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했어야 했지만 못한 게 있어서 80밖에 못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뭘 해야 될 것인가까지 나오는 게 그 문제 해결 역량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보세요. 이 똑같은 단계지만 내가 공대생이건 혹은 내가 뭐 재무에 있던 아니면 영업에 있던 간에 그 정도 고민은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의 수준을 얼마만큼 자기가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과제를 가지고서 해봤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 들어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숫자에 대한 감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충 고객이 제품을 보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해요 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충의 대략의 숫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고객이 그 정도 비용을 썼을 때 이 정도의 효과는 나타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밸류 세일즈라고 얘기하는데 고객이 가치를 전달하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신분으로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나요? 네. 라고 하는데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걸 얼마를 쓰는데 나한테 오는 효용은 대체 어떻게 돼요? 효과는 얼마나 좋을 거냐? 뭐 기대 이런 편익이 얼마가 오느냐. 네, 뭐 그런 생활 속에서의 연습들로 역량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활 속에서 그 영업이나 영업 네네. 관리에 관한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역량은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적용이 될까요? 사실은 그 영업이랑 영업관리 직무를 동시에 하는 포지션에 지원한 그 후배들을 이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통업에 가고 싶었고 실제로 매장 관리 업무에 지원을 하는데 1년 동안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데 이제 대상, 풀무원, 오뚜기 이 세 군데를 목표로 준비하는 거죠. 각각의 소비재들을 팔고 주부들이 많이 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 편의점, 그다음에 슈퍼 이런 데들 다 가서 제품이 어느 매대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팔고 있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고 어머님이든 친구든 거기서 파는 사원이든 인터뷰도 해보고 그래서 네가 받은 인사이트는 이래서 면접 가서 이건 왜 이랬는지 궁금했다. 내가 만약에 입사하면 난 이런 거 바꿔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려줄 정도로 준비를 해봐라. 내가 그 회사의 담당자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정성이라도 감동해서 난 뽑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2달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세 군데를 다 붙었어요. 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갓두길에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명절 선물로 참치를 2만 원 정도 보내줬는데 아, 오뚜기 참치를. 네. 근데 중요한 건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이 역량이라는 건 이 사람이 저는 그래요. 좀 인사는 아니라서 비전문적일 수는 있지만 회사에 대한 관심, 업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 관심을 어떻게 현업으로 연결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직무 인사총무 직무입니다. 이게 또 머리를 감싸는데 주종이거든요. 화이팅!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전혀 심플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그 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뭐 하는 뭐 이런 역량이라고 많이 기대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명확한 분석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실제 만약에 인사 담당자로서 한다면 그런 거죠. 이 면접의 단계에 대한 구성을 봤을 때, 채용 전체의 전형 단계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 이 회사에서 5가지 직무를 뽑는데 이걸 다 합쳐서 10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10명을 뽑으려면 그러면 우리 합격해도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럼 안 가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해에 몇 명쯤 있을까? 그래서 12명을 뽑는 거예요. 최종 합격이. 아, 약간 조금 넘어서 예. 20%. 네,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2명이라는 걸 뽑기 위해서는 대충 3대1 정도의 경쟁률로 봤을 때는 면접 참석은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면 36명을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36명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적성 시험의 합격자 수가 36명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무슨 역학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까꾸로 다시 이렇게. 예.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그냥 10명 뽑는 게 아니라 가만 있어봐. 한 2명 나가니까. 그치. 한 12명 뽑아야 될까? 잠깐만. 그럼 3배수니까 36명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실제의 그 단계예요. 대부분의 보편적인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채용 전형을 시작해가는 끝을 맺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제 와이프가 네.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는데 그 전에 인사과에서 네네네. 일을 했거든요. 예. 관둔 이유가 있었네요. 매일 머리를 그렇게 싸매고 있더니 저는 그냥 사람 뽑는 건 줄 알았는데 야,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지원 직군들이 좀 애매한 게 영업도 뭔가 나름 확실한 게 있어요. 근데 지원 직군들이 애매해요. 그것도 역량이라고 하면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총무는 사실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 경영 환경, 근무 환경, 그것에는 뭐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IT 환경, 그리고 뭐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사무 기자재부터 해서 뭐 회사의 뭐 레이아웃,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하고 뭐 동선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구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가장 큰 역량으로 따질 때가 많아요. 예, 어떠한 사이즈의 어떠한 그 탁탁탁 PC를 맞게. 어디에 맞게 누구에게 제공해 주는가까지.
사이즈에 맞는 그런 물품이나 이런 거 잘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총무과도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살림꾼들이 네, 살림꾼. 아주 퍼펙트하게 맞아요. 핏하죠. 예, 어디 뭐 저 동창이나 이런 데 가서 야 2만 원씩 회비 걷어 했는데 나중에 2차로 노래방 가자. 돈 비웠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어딘가에 분명히 빵꾸가 나요. 이거 그렇죠. 계산 예. 못한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먹지도 않는데 맥주 시키고 이러면은 그렇죠, 안에 그렇죠. 딱 맞게끔 예. 쟤는 주량이 얼마고 얘는 얼마니까 맥주 한 2천에서 끝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느낌인지 옛날 무한도전 에피소드에 나왔던 정총무가 간다 해서 바로 그냥 탁탁 전자두뇌를 통해서 이제 이게 얼마쯤 될 거서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잖아요. 예.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예. 괜히 총무가 아니네요. 정총무입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자, 인사총무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입사를 위해서 이 역량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류와 면접이거든요. 서류와 면접에서 어떻게 역량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량은 그 아까 총에 대한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가늠자, 가늠새 요건 들어와서 배우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손가락이 있고 눈이 멀쩡하고 어깨가 튼튼하고 이런 거는 서류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하. 최소한 나는 요 정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가 인데 처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자애로운 어머니와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몇 번 쌓이고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나는 당신네 회사에 이렇게 활약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메시지들이 꼭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담겨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단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런 이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중점적으로 쓰면은 거기에서 역량이 그렇죠. 드러나는 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뭐 흔히 얘기하잖아. 아니 제가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이런 경험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써놓으면 저는 도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으란 말인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경험에 충실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하는 수많은 그 수업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수업에서 떨어져 나왔던 수많은 과제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제에는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그때 당시엔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제를 교수가 부여해 준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요. 예. 그 이유에 따라서 이 과제가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라는 그 정의가 있을 거고요. 네.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어떤 팀 구성원을 가지고서 일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분배를 할 것이고 그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이 어떤 게 나왔고 그 솔루션에서 1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고 실제로 그거를 엑스큐팅을 해봤을 때 결론이 오류가 났다 아니면 원하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솔루션을 더 덧붙인 거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그 수업의 과제 하나로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네. 할까의 그 순서가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단계를 규정해 놓고 필요했던 고민을 이슈들을 가지고서 고민해보고 그걸 해결해보고 했었던 경험 자체 그 경험이 그러지 아니해 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은 회사에서 실제로 미션, 자기 과제가 떨어졌을 때 이 과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함에 있어서의 태도, 자신감, 경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보여질 수 있는 대학 수업에서의 과제를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학생으로서 그 학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과목마다. 예. 거기서 그러면 그 과목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점이 몇이 나왔냐가 중요할 거고요. 네. 학교에 나갔더라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B+ 이상 맞은 과목들을 다 때려 놓고서 그 과정을 옆으로 놓고 과제를 옆에 놓고서 그 단계마다 어떤 단계에 무슨 고민했는지를 엑셀 한 장으로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마다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또 따로 있어요. A라는 과제를 했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우리 팀원들끼리 조직력 있게 잘 짜가지고 만들어낸 협업의 결과물이다. 그럼 이거는 협업이라는 가치로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누가 봐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창조적인 솔루션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건 창의. 이거는 각자 갖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과제의 결과물이야. 그럼 이거는 전문성. 이런 식으로 주기를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한 세트를 갖고 있으면 사실 어느 면접과도 학생으로서 내가 인턴을 안 해봐서 사회 경험을 안 해봤네. 내가 공모전을 안 해봐가지고 뭐 업계 돌아가는 걸 모르네. 이런 얘기 쏙 들어가요. 네. 자기 자신이 이제 과제를 단순히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예. 본인을 이제 객관화 시켜 나가는 거네요. 나는 전문성이 좀 이렇게 됐고. 그게 협업력이 회사에서도 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해가는.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그런 일을 하는 자세와 그런 단계에 따른 어떤 맥락적 사고를 해봤냐 안 해봤냐 그게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일반 직군에게는 이거는 거의 솔루션에 가깝죠 정말. 역량이 되겠네요. 네네. 계속 역량하니까 그 영화 명량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2가지의 경험. 그렇죠.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역량. 나의 탈락을 못 울게 알리지 마라.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얘기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면접 또는 이제 취업의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원래는 내가 이 기업이랑 맞을까라고 판단을 동시에 하는 후보자와 면접위원이 동시에 선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김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뭐 이런 역량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나열을 하면 거기서 이제 서로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심각한 가불관계로 그 파워 게임이 되게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 쪽에. 그러다 보니 다 가고 싶잖아. 그렇죠? 붙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서 일하면은 어디 쿨하게 나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한번 선택해봐. 맞나 안 맞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구직자 입장에서는.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사실은 그죠. 의뢰 입장으로 좀 생각하는데 사실 그 GD랑 나이키가 협업을 하잖아요. 콜라보를 하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삼성을 들어가고 싶으면 박영진 X 삼성 콜라보인 거죠. 그렇죠. 콜라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뭐 역량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